청설은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10가지라면 보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였던 영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민주와 노윤서라는 조합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남자 주인공이 누군지를 비롯해 다른 모든 것에는 전혀 관심 없었지만 김민주와 노윤서를 한 영화에서 나란히 볼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즈원으로 활동했을 때부터 좋아했고 노윤서 씨도 데뷔했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던 배우인데 이 둘이 같이 나온다. 심지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자매다. 이런 영화를 어떻게 뿌리칩니까? 리메이크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순전히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보기로 결심했으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극장에 가는 동안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두 배우의 얼굴만 봐도 재밌어서 상영 시간 동안 꾹 참고 볼 수 있을지 우려가 컸었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대치가 낮았던 덕분인지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좋은 말만 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놀랍게도 청설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올해 만족한 몇 편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영화를 리뷰할 때는 이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청설의 원작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대만의 영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대만에서 주로 수입하는 청춘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멜로와 로맨스 따위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데다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대만 영화들을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제작됐던 한국 영화의 감성이 엿보이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코미디의 톤을 높여 연출하는 게 주류라 예전처럼 맑고 투명한 청춘 영화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시대가 변한 건지 관객이 변한 건지 몰라도 그런 영화는 어차피 제작해도 흥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대만에서 수입하는 영화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때 호기심이 생겨서 대만의 청춘 영화를 쭉 보다가 유일하게 여친 남친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계륜미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영화들까지 찾아보던 중에 발견하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병헌 씨와 수혜 씨가 주연했던 그의 여름이 떠오르기도 했고 계륜미가 그저 예쁘고 청순하기만 한 배우가 아니라 연기도 아주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영화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계륜미한테 빠져서 대만으로 여행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포함한 일부 영화의 촬영지도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이상하게 그 와중에도 청설은 안 봤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무렵에는 이미 대만의 청춘 영화의 흥미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인 것 같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하는 영화가 나오면 미리 원작을 보려고 하는 편인데도 청설은 안 봤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보고 싶은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부감이 앞서면서도 민주랑 노윤서 씨만 믿고 레드원을 볼 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극장에 갔다가 예상외로 재밌게 봤습니다. 얼빤이 뭐니 하면서 욕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고백할게요. 이 영화는 그냥 민주와 노윤서 씨의 얼굴만 봐도 재밌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극장에 가는 동안에도 회의적이었다고 했잖아요. 막상 영화가 시작하고 민주와 노윤서 씨가 등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무장해제인 상태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건축학개론의 수지를 봤을 때도 넋을 잃었었는데 청설에는 2명이나 그것도 자매로 나오니까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요. 절대 과장이나 호들갑이 아니라 원래도 예쁜 배우들이 이 영화에서는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감독과 촬영감독을 칭찬해 마땅하고 특히 청각장애인이 등장해서 배우의 표정과 수화에 집중하기 위해 마스트샷과 클로즈업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탁월한 결정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클로즈업을 자신있게 쓰려면 아무래도 배우에 대한 신뢰도 따라야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노윤서 씨의 경우는 여러 작품을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민주는 금혼령에서 아주 잠깐 나온 걸 제외하면 연기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람에 민주의 연기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연기를 제법 잘합니다. 맹세코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유와 수지에 미쳐 있었을 때도 드라마를 보고 기겁하면서 시청을 때려치웠던 놈입니다. 비록 청각장애인 캐릭터라 대사를 못 들은 게 아쉬운 대신에 수어와 표정만으로 보여주는 연기는 딱히 흠잡고 싶은 게 없을 만큼 만족합니다. 여기에 사심을 좀 보태면 간간히 나오는 귀여운 표정이 너무 좋았고요. 노윤서 씨는 여전히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흐뭇했던 동시에 두 배우의 티 없이 맑은 케미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아무 관심 없었던 홍경씨는 전반부에 DP의 그 악랄한 캐릭터가 떠올라 거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로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 몰입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역시도 제 예상과 다르게 좋은 연기로 예쁜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네요. 미리 이실직고부터 하고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청설은 민주와 노윤서 씨 때문에 차마 평소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무장해제 상태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갔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관대한 시선으로 봤다는 걸 기꺼이 인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전반부는 너무 수월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우연히 따라서 지나치게 자기적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노윤서 씨가 연기한 여름과 홍경 씨가 연기한 영준이 자연스레 만나고 금세 가까워집니다. 원작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연히 배달을 갔다가 여름을 만나 첫눈에 반하고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시 여름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름은 알바를 가리던 중에 자신의 오토바이가 고장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기막힌 우연을 계기로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도 델롬델이란 말이 나오게 하는데 마침 용준의 친구가 오토바이 샵을 운영해서 특별한 수고 없이 편하게 수리를 마칩니다. 심지어 용준은 과거에 수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여름이랑 소통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제목을 청설이 아니라 운명,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라 살짝 심기가 불편해지려는 찰나에도 민주와 노윤서 씨를 보면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라는 자비가 절로 나옵니다. 그 후로는 이 영화의 장점이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저는 청설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해 배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이름이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안 그래도 예전부터 수어는 다른 나라와도 잘 통하는지 궁금했는데 이 영화로 국제수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무심코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 몰랐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보기도 전에 그냥 막연하게 순수하고 청초하게 예쁜 영화일 거라고만 지레짐작했던 걸 반성했습니다. 물론 이 반성은 청설이 적어도 청각장애라는 소재를 소위 말하는 진정성 없이 편의적으로 이용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클럽에서의 장면은 연출 자체도 좋았지만 원작이 없는 장면이라는 걸 듣고 감독의 정성어린 노력에 더 감동했습니다. 아울러 그 나이대에 누구나 할 법한 청춘의 고민과 방황, 동정의 정의, 가족의 의미 등을 구색가축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서사의 맥락에서 잘 어우러져 나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는 영화인 동시에 제가 대만의 청춘 영화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도 깬 영화라 개인적으로는 참 기특하네요. 그만큼 재밌게 본 영화라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결말이 조금 아쉬웠으나 한편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소통의 부재와 방식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납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가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동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것처럼 제 딴에는 장애인에 대한 속 깊은 배려라고 생각했던 언행이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배우기도 했고요. 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어째 청설은 두 배우의 미모에 반한 걸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배움을 얻게 되는 영화네요. 그건 그렇고 사실 제가 진짜 아쉬웠던 건 동생인 가을의 시점을 충분히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스포일러와 관련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걸 아쉬워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청설은 장애와 장애인을 소재로 했으면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이 바람에 그런 묘사가 또 흠으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이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고 살아나가야 할 세상을 염원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젠 속이 시커멓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인간인 줄 알았던 제가 청설을 보고 뜻밖의 반성과 배움을 얻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거라고 믿습니다.